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규모 9.0의 대지진이 도시를 강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고 시민들은 질서 정연하게 대피합니다. 불가능한 일 같으신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진, 태풍, 홍수. 자연은 우리에게 무자비한 시험을 안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시험에서 늘 만점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CNN 특별 다큐멘터리 위기를 기회로 한국의 힘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칩니다. 세계 최고의 예측 시스템, 스마트 빌딩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는 국민들의 힘.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CNN 뉴스의 PD의 슐리입니다. 무너지는 일본, 우뚝 선 대한민국.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나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CNN에서 왜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현장을 각각 목격하고 돌아오니 내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날, 하늘은 불기일하리만치 어두웠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비상경보음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본 현지 가이드는 우리에게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번 태풍은 정말 심각해요. 지난 100년간 이런 규모의 태풍은 없었답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우리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나가고 간판들은 바람에 날아가 불꽃놀이처럼 하늘을 수놓았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풍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지진까지 덮친 것이다. 일본 특유의 목조 건물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려왔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내가 가이드에게 물었다. 최근 들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인지 지각 변동 때문인지.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서 체념과 무력감이 느껴졌다. 며칠 동안 일본 곳곳을 취재하면서 나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오래된 인프라, 노후화된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문제였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즈오카 현의 한 주민과의 인터뷰였다. 작년에도 큰 태풍이 왔었죠. 그때 우리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복구도 되지 않았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분노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어떨까? 일본과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일 텐데 그들은 이런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그래서 나는 취재팀에게 제안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취재해보자고.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그곳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일본에서 본 혼란과 공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활기차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한국의 기상청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들의 첨단 시스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에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확도와 신속성이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태풍 예측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한국 기상청의 담당자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한국은
최근 5년간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어서 방문한 한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전국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다. 우리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일본에서 들었던 주민들의 한탄이 떠올랐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불과 며칠 전 도쿄에서 본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제 나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나라의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솔루션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의외의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이 나라가 어떻게 자연재해에 이토록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진다. 이제 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바로 여기 한국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 한국의 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첨단 기술의 힘을 곧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한국 취재 이튿날, 우리는 한국을.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관리하고 있었다. 교통신호에서부터 상하수도, 전력 공급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제어되고 있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시스템이 즉각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감지되면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정지하고 가스 공급이 차단되어 동시에 시민들의 스마트폰으로 대피 경로가 전송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따르나요? 우리는 매년 전국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죠. 덕분에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어요. 이어서 우리는 한국의 한 일반 가정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더욱 놀라웠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 각 가정에서도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었고, 심지어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재난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제어되고 있었다.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정전이 3시간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자동으로 비상전력으로 전환되었거든요. 주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다니 정말 대단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첨단 기술의 집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완벽한 협력의 결과물이었다. 문득 미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떠올랐다. 우리도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통합된 시스템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이번 취재가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해 취재할 예정이다. 이토록 뛰어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정말 궁금해졌다. 3일째 아침, 나는 한국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마치 거대한 숲처럼 느껴졌다. 일본에서 봤던 낮고 예스러운 건물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한국의 건물들은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나는 동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 박사에게 물었다. 우리나라 건물들은 규모 6.5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현장에 도착하자 김 박사는 나를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의 기초 공사 현장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이것은 면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건물 전체를 땅과 분리시키는 거죠.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진의 진동을 흡수해 건물로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고 한다. 마치 건물 전체가 거대한 쿠션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일본에서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나요? 내가 물었다. 물론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차이점은 적용 범위예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새로운 고층 건물에 이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반면 일본은 아직 선택적 적용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이어서 우리는 건물의 골조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술을 발견했다. 이건 재진 댐퍼라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 장치가 건물의 흔들림을 상쇄시켜줍니다. 김 박사는 이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심지어 지진 강국인 일본에서도 이 기술을 수입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건물 자체가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완공된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의 관제실을 방문했다. 서울 스카이라인을 주도하는 123층, 높이 555m의 거대한 건물 앞에 서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롯데월드 타워는 한국 건설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제실에 들어서자 나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건물은 총 3,000개 이상의 센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건물의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자동으로 취하죠.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롯데월드 타워는 진도 9.0의 강진과 초속 8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건물 맨 꼭대기 123층에는 660톤 규모의 진동 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장치가 건물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 시스템은 단순히 지진 감지에 그치지 않았다. 화재, 테러, 심지어 건물 노후화까지 모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롯데월드 타워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 최고 속도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초속 10m로 운행되어 1초에 25층을 오르내릴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엘리베이터가 지진 발생 시 즉각적으로 안전 모드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나는 이 건물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난에 대비하는 한국의 기술력과 세심한 배려가 이 거대한 빌딩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문제는 구조물 자체의 약점이 아니었어요.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부족이 문제였죠. 우리는 그 교훈을 철저히 학습했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루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히 안전을 넘어 혁신의 영역에 도달해 있었다. 그들은 재난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었다. 문득 일본에서 본 무너진 건물들이 떠올랐다. 같은 지진이 한국을 강타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지 상상해 보았다. 아마도 훨씬 적은 피해로 끝났을 것이다. 이제 나는 이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졌음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나라의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오늘 아침, 나는 한국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모든 재난 관리가 이루어지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치 영화 속 첨단작전 본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전국의 모든 재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단순히 재난을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적 위험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작년에 우리는 AI 예측 시스템 덕분에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위험 지역을 정확히 예측해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일본에서 목격했던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떠올랐다. 만약 그들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토록 많은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 다음으로 우리는 재난대응훈련센터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공무원들이 실제 같은 재난 상황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지죠. 훈련 중인 한 소방관에게 VR 헤드셋을 빌려 체험해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불길에 휩싸인 건물 안에 있었다. 연기와 열기가 너무나 생생해 숨이 막힐 정도였다.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의 목표는 무죄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재난을 막을 순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 국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단순히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관리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도로의 CCTV가 교통사고를 감지하면 즉시 가장 가까운 구급차와 경찰에게 알림이 갑니다. 동시에 주변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구급차의 이동을 돕죠.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도시의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교통체증, 범죄, 환경오염까지 모든 것이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우리는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게 했죠. 작년에만 100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80% 이상이 24시간 내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정부와 시민이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초등학교의 안전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게임을 하듯 재난 대비 요령을 배우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질 테니까요. 하루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 예방과 교육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문득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떠올랐다. 우리도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통합된 접근법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이번 취재가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한국인들의 재난시 대처 능력과 공동체 정신에 대해 취재할 예정이다. 이토록 뛰어난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시민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졌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한국이 보여줄 또 다른 놀라운 모습들을 상상하며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포항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나는 여전히 일본에서 목격했던 참담한 광경들을 떨쳐낼 수 없었다. 무너진 건물들, 절망에 빠진 주민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런 생각을 하며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반듯하게 서 있는 고층 건물들, 그리고 어디선가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라는 생각과 함께 포항에 도착했다. 포항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017년 강진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도시는 생기 넘치고 활기가 가득했다. 일본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다. 우리는 지진 발생 후 1년 만에 대부분의 복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도시 전체를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재건했죠. 포항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일본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이 이곳에서는 희망과 자부심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그 비결은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어요. 기업들은 기술과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정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재난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국민들, 그들의 힘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정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다. 우리는 이어서 새롭게 지어진 주거단지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재건을 넘어선 혁신이었다. 이 단지는 지진에 강한 최신 공법으로 지어졌어요. 모든 건물에 IoT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있죠. 심지어 에너지 효율까지 높여서 친환경 단지로 인정받았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넘쳐났다. 그들에게 지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이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저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공동체 정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힘이 아닐까? 한쪽에는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채 절망에 빠진 모습, 다른 한쪽에는 위기를 딛고 더 강하게 일어선 모습. 우리가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뭉쳤기에 가능했죠. 카페 주인의 말이 내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 순간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구나.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의력과 추진력.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나는 이번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굳혔다. 이는 단순한 재난 극복 이야기가 아니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함께라는 가치가 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나는 의문과 회의로 가득 찼었다. 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방송사가 작은 아시아 국가의 이야기를 다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국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국가의 성공담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위기 극복의 지혜, 공동체 정신의 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치가 아닐까? KTX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정신과 힘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나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제 나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직무가 아닌 나의 사명이 되었음을 느낀다.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위기에 맞선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저널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라는 것을. 문득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귀에 들어왔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친환경 기술이 유엔에서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의 결론을 적기 시작했다.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놀라운 회복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공동체 정신. 이것이 바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한국의 힘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극복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기후변화, 재난, 에너지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해 배웁니다. 위기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인함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공동체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덮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당신들이 보여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터닝 크라이서스 인투 아퍼투너티 더 파워 오브 코리어 마이너스 이 다큐멘터리가 세계에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제가 더 취재하고 학습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할 한국의 놀라운 한국의 힘이 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